안녕하세요, 쏙TV입니다. 그저 눈물만이 아닌 가슴속까지 스며드는 명작 드라마 3선을 소개한다는 야후재팬 기사입니다. 눈이 부시게 시간을 되감을 수 있는 손목시계가 일으킨 기적. 그때 저럴 걸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이 드라마는 그렇게 지나가는 때가 테마. 어릴 적에 시간을 되감을 수 있는 시계를 주운 김혜자가 히로인. 자신의 실패를 손목시계의 힘으로 종종 만회하던 혜자였지만 시계를 사용하면 남들보다 빠르게 성장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봉인한다. 경이로운 소문. 그야말로 경이적인 재미로 몇 번이라도 보고 싶어진다. 이렇게 더 압도적으로 재미있는 한 드라마를 만나 행복하고 잠도 계속 부족해서 시커멓게 변한 눈을 곰처럼 사랑스럽게 만든 이 작품. 그리고 목이 아플 정도로 소리내어 울었던 드라마다. 무브 투 헤븐. 나는 유품 정리사입니다. 최근 마음이 좀 아프다고 짐작되는 사람은 꼭 이 작품을 보면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려 마음이 치유됨을 느끼고 당신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씻어줄 거예요. 유품 정리사란 고인의 유품을 가족을 대신해 정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벌써 1화부터 눈물로 흠뻑 젖는다. 여기까지 본문 내용이었고 일본인들은 여전히 한국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드라마는 좋아한다는 댓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일본 드라마에 비하면 훨씬 훌륭해. 수준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보기 전에는 좀 얕잡아 봤는데 수준이 높은데 놀랐다. 곡선 치는 방법도 훌륭하고 캐스팅도 미남 미녀뿐만 아니라 모두 연기도 잘하고 하지만 일본 드라마에 비하면 국적의 차이인지 다소 장황한 느낌도 들지만 역시 엔타메는 저쪽이 세네. 정말 그렇지. 30년 먼저 갔어. 연기력부터가 전혀 다르다. 한국이 대단하다기보다는 일본이 너무 심하다. 미국 영국의 드라마가 일본과는 레벨이 다르네. 인간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나약함이나 추함, 무서움을 그리는 것이 능숙하다. 한국 드라마는 악인과 선인이 확연히 갈리는 느낌이야. 인간은 그렇게 단순하지도 않고 깨끗한 일로 치워지지도 않지. 일본 쪽이 빌어먹을 드라마는 많지만 말이야. 과거 한류 열풍은 피해 다녔지만 코로나화로 집에서 할 일도 없고 프라임 비디오로 스카이캐슬을 본 이후 한국 드라마에 푹 빠졌다. 지금은 한국 드라마 때문에 넷플릭스에 가입할지 말지 고민 중. 속상하지만 일본 드라마보다는 월등히 퀄리티가 높은 것 같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라임에서 가벼운 마음으로 난생 처음 한국 드라마를 보고 그 높은 퀄리티에 놀랐고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 영상도 연출도 각본도 정말 훌륭합니다. 저도 아마존 프라임과 넷플릭스에 들어있어요. 사이코지만 괜찮아. 이태원 클래스도 좋았는데 반일 문제가 자주 나오니까 좀 이상하긴 하지만 나라의 교육이 다르니까 어쩔 수 없어. 한국 연예계에 살고 싶다는 사상도 있을까? 그건 모국이니까 당연하지. 근데 박서준이 반일 발언하면 충격일 것 같아 한류에 빠진 지 7년 됐습니다. 저도 옛날 드라마에 촌스러운 이미지가 있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넷플릭스에서 아는 와이프를 본 이후로는 한류 늪에 빠졌어요. 스타트업, 사이코지만 괜찮아, 나빌레라, 빈센조, 안녕 나야. 그 밖에도 재미있는 게 많아요. 넷플릭스는 베이직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은 애니메이션. 나는 휴대 단말기로 한류 드라마 팬. 아이들이 잠들 때는 남편이 좋아하는 영화를 같이 봐요. 아마프라는 일부 무료이고 대여료가 별도로 드는 것도 있습니다만 넷플릭스는 꽤 가성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영화도 대단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릴 수 없죠. 헤아릴 수 없는 부분까지 그리기 때문에 온몸이 충격받아요. 그런 영화를 본 적이 없어서 보고 있으면 저도 그 영화 속에 있는 것 같이 빠져들어요. 아마존 프라임으로는 만족하지 못하고 넷플릭스 가입했습니다. 한국 드라마나 영화 보는데 적극 추천합니다. 자택의 인터넷 환경과 화면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넷플릭스는 아마존 프라임과 같이 스스로 화질의 전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환경이 나쁘면 자동으로 저화질로 전환됩니다. 저는 스탠더드인데 시간대에 따라 되게 예쁠 때가 있고 보통일 때가 있어요. 인터넷이 혼잡하지 않은 심야에는 굉장히 깨끗하고 확실히 기본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태블릿과 같은 작은 화면이라면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한드라는 작품에 따라 영상의 퀄리티에 차이가 있다고 느끼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JTBC 제작의 작품은 영화만큼 예쁜 드라마가 많지만 한국 민방의 드라마 영상은 일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스토리는 재밌긴 하지만요. 질문입니다. 넷플릭스에는 스탠더드, 베이직 프리미엄이라는 플랜이 있는 것 같은데 어느 것이 좋아요? 참고로 밖에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집에서 TV 한 대로 볼 수 있으면 충분하고
나머지는 화질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이 봐도 알 정도로 화질이 다르다면 플랜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할리우드와 비교하면 조금 과장될지 모르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드라마가 영화 수준의 스토리나 호화로운 세트, 연기, OST도 훌륭해. 일본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수준이야. 얼굴은 성형했는지 모르지만 장신의 스타일 좋은 배우가 많아서 눈이 호강해. 정장에 롱코트 같은 거 너무 잘 어울려. 그러니까 얼굴은 성형으로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스타일은 안 되지. 잔이제도 그것만큼은 속일 수 없으니까.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 여행을 또 가고 싶어. 그리고 그 촬영지에도 또 가고 싶다고. OST도 좋아서 감동하고 배우분들 멋있고 스타일 좋아. 말도 안 되는 드라마 내용이라도 집중해서 보면 재밌어. 현대물이든 사극이든 그래서 일본 드라마는 안 보게 돼버렸어. 이 드라마를 보고 일본에서는 제작하지 못할 수준 높은 각본과 배우들이었어. 이제 공중파 드라마를 못 보게 됐어요. 한국 드라마는 선입견으로 은근히 피해 다녔던 나. 집에 있는 시간대에 이태원 클래스를 친구가 추천해줘서 정말 빠져들어갔어. 사랑의 불시착, 무브 투 헤븐,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김비서는 도대체 왜 사이코지만 괜찮아, 그녀는 예뻤다 등을 봤어. 지금은 빈센조 너무 웃겨서 두 바퀴째 돌고 있는데 복선 횟수 훌륭하고 배우분들 연기도 잘해. 코미디나 진지한 전개, 템포도 좋은데 무엇보다 영상의 컬러 그레이딩이 예쁘다. 보기 전까지만 해도 한국 드라마 길다고 생각했는데 백그라운드까지 꼼꼼하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끌어들여. 한국 사람들의 시끄러운 느낌도 익숙해져 감정 표현이 직설적이고 좋은 작품, 좋은 배우가 많이 있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는 퀄리티 정말 높아. 눈이 부시게는 화려함이 없는 드라마지만 다 본 후에 여운이 남는 좋은 드라마였다. 세 작품 모두 센스 있는 초이스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본 것 중에는 나의 아저씨가 가장 마음에 남았고 오늘부터 슬기로운 의사생활 기대했던 시즌2를 봅니다. 옛날 겨울 연가에 빠져들어 종종 작품들을 보는데 한국 드라마는 악역이 그냥 악인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배경 등이 그려져 있거나 마지막에는 보상받는 스토리가 있는 점이 좋아. 도중에 악역이 밉살스러워서 언젠가 돌고 돌아 벌받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주인공의 마음이 매우 넓고 마지막은 따뜻한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무브 투 헤븐은 자라난 내력이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 정말 가슴에 와닿는 게 있었어요. 경이로운 소문은 재밌게 봤는데 시즌2 기대되고 요즘 일본 드라마를 전혀 안 봐요. 눈이 부시게는 약간 판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조금 무거워 깊게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두 작품을 좋아하신다면 마음에 드실 거예요. 경이로운 소문 최고였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식당의 누나 역의 여배우는 다른 드라마 조연으로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 여배우의 연기에 정말 울었습니다. 이런 호러 서스펜스를 아주 좋아해요. 한국 드라마 굉장해. 단순한 격투인가, 좀비물인가? 별 기대하지 않고 보기 시작했어요. 성운 역 배우 스카이캐슬에 나오는지 몰랐고 스토브리그에도 나온다고 하는데 좀처럼 볼 기회가 없어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썩TV